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어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하겠다면서 대외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북미,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 우위의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당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 그 권력 기구이지 않습니까? 이 네. 노동당을 김정은 총비서가 일단 갖고 있는 거고 그 아래 당대회가 있고 또 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이 그 전반적인 개요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북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 중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중심의 국가이고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는 당대회입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행사가 당 대표자회라고 그래가지고 당대회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주로 후계자들을 결정할 때 그렇게 했는데 당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아랫단입니다. 후보위원까지 해서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북한의 그 행사 또는 중요한 그 전략들을 결정한다라고 봐야 되고 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중앙위원들, 후보위원들까지 다 모이는 것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입니다. 이번에 8기 3차 전원회라고 하는 것은 8기는 8차 당대회 이후에 시작된 전원회의를 다 8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8기 1차, 2차, 3차 1월 달에 1차가 있었고 2월 달에 2차가 있었고 이번에 3차가 있는데 1차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개최되면 바로 전원회의가 개최돼서 그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전원회의는 2월 달, 이번 6월 달에서 두 번 개최된다. 두 번째 개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결국 당 중앙위 전원위원회라는 게 조선노동당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 모두 모여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이 당 중앙위 전체 회의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과 2월 연달아서 두 차례가 열렸는데 또 열린 거거든요. 이건 그럼 이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례적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과거에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전원회의를 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당대에서 방침이 결정되고 그걸 이제 이행하는데 그걸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 중앙위원회의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짧은 기간에 벌써 3번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3번의 기간 동안에 점검해야 될 상황이 많았다. 그 말은 뭐냐면 좀 이제 북한 스스로는 이게 좀 절박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위기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는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내부에서의 그런 결집력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가 미진하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다잡기를 해서 새롭게 나가보자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 중앙위 전원회의를 3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뭐 일상적이다 평범하다 보기는 좀 어렵죠. 네.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개최가 되고 오늘 앞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의 그 방한을 앞두고 지금 열렸거든요. 네. 의미를 좀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의미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측에서 이번에 4일간에 걸쳐서 이제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4일간 전원회의 중에서 이제 눈여겨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경제 부분도 있고 농업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대외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결 그 다음에 대화 두 군데에 다 북한은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 미국을 향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은 대화 카드를 꺼내들 것이고 바이든 정부가 소극적이거나 또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다면 북한도 대결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최고 지도자가 정리했던 것들이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도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부로 드러낸 것은. 그래서 대결과 대화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충분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을 계속 준비를 해온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큰 틀에서 제시했다고 봐야 되고 또 성킴 지금 대표가 오늘부터 23일까지죠. 4박 5일 동안 이제 방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점 직전에 북한에 정리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에 대해서 공을 넘기는 탁구로 치면 공을 미국 쪽에 넘겨서 미국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강조를 이번 전원회의에서 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대외 정책 메시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대외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앞서 그렇죠. 지금 그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여러 그 북한의 권력구도, 권력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 1월 달에 그 8차 당대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가장 큰 정치 행사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발언과 어제 나왔던 발언의 좀 수위, 어저우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차례대로 좀 듣고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전명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지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었습니다. 네, 지난 1월에 8차 당대회 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을 좀 봤는데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는 강대강, 선대선의 이런 원칙을 강조했던 반면에 어제 조선중앙TV 발표 내용을 보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제 톤이 좀 다운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8차 당대회 때 강대강, 선대선이 이번에 이제 대화와 대결이다. 그리고 또 상황의 안정적 관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중화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8차 당대회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미국에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 이제 메시지였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뭐 상세히 이걸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했을 때는 아예 그냥 적대시 정책, 미국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했다라는 것은 미국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쪽에 이제 북한의 입장이 변화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의 입장이 변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북한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번에 이제 중앙위 전원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록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가 그렇게 적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위 이제 전원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내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니까 이제 경제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또 보면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경제 부분, 특히 이제 뭐 농산 문제도 강조를 해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식량 문제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강대강으로 힘으로 몰아붙인다는 것보다는 이제 경제를 건설하는 쪽에 본인들이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을 미국으로 던지면서 미국이 이제 대결 쪽으로 가지 말고 대화 쪽으로 나와서 무언가 경제적으로 변화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차관님께서도 결국은 그 대화의 방점을 좀 찍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북한은 이번에 그런 쪽으로 그런데 이제 뭐 아주 뭐 이제 그 급하게 또는 이제 과감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 보면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대결에는 이제 빈틈없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여전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본인들은 경제 건설에 집중을 하고 있다. 오늘도 보면 보십시오. 이제 중앙위 전원회의의 결과를 이제 패배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 모든 게 경제 문제. 그리고 또 비상 방역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북한이 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소위 그
대결보다는 대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차관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결국 대화와 대결을 둘 다 언급을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대화에 좀 더 방점을 찍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대결 부분도 빼놓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결적인 모습을 지금 북한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는 한미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그 첨단 자산, 전략 자산의 그 한국 반입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질적인 어떻게 보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주시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은 아마 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에 그야말로 리트머스 시험지로 볼 겁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을 예년에 비해서 강화한다 할지 뭐 이렇게 갈 경우에는 북한의 반발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지금 한미 당국이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성김 대표의 방한 과정에서도 한미 군사훈련을 물론 이제 국방 당국자들은 아닙니다만 조금은 낮은 수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은 대결에 대해서도 늘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결국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북한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노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미국보다 북한이 반발자가 앞서가면서 하노이 때 북한은 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또 정리하고 특히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북한은 대응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 부분은 내핍, 규율 이것을 통해서 결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선은 버텨내겠다. 그런 입장을 북한은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군사훈련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이 8월쯤에 열렸잖아요. 그렇죠. 예, 차관님께서는 이번 한미 군사훈련의 수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하긴 하되 뭐 지휘소 훈련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톤다운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2월달, 3월달에 했던 것처럼 북한으로서는 뭔가 좀 이제 반발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높은데 이번에 중앙위 전원회의라든지 최근 현재의 그 북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군사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뭐 환영한다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계속 이제 명분으로 해서 이제 반대를 하지만 이제 그걸로 해서 지금 현재의 판을 깨고 소위 말해서 더욱더 어려운 환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8월에 한미가 합동 훈련을 하더라도 이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우리 측이 보다 더 전향적인 그러한 이제 조치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끌어들인다라면 이제 뭐 한미 합동 훈련을 하더라도 이제 한반도의 그런 정세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커다란 굴곡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일단 결국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한국에 다시 공을 던졌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방점을 좀 찍을 테니 그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좀 달라라는 얘기이고 그게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은 그 자체의 훈련의 강도나 이렇게 올해 상황을 보면 북한을 위협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명분 삼아서 그 명분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물 위에서는 아마 강한 반발하는 말들이 나올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반발하는 그 강한 표현들이 나올 건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물 위의 이야기고 물 아래에서는 한국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특히 북미 사이에서의 대화 쪽에 방점을 찍으면서 바이든 정부의 임기 초기에 한미 또는 북미, 남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보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김영석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쁩니다. 특히 식량 문제를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외부로 공개할 정도면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불문율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공개했다는 것은 결국 외부를 향해서 북한의 어려운 국면 상황들이 이렇게 어려우니 미국이 또 한국이 또는 주변 국가들이 좀 더 북한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러니까 선불 보따리를 꺼내놓거나 아니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북한도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식량난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이제는 북한이 자신들이 도발이랄지 전략적인 어떤 무력 시의 가능성들을 북한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미가 또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북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좀 더 이번에 이제 성김 대표의 방한 과정에서 우리 이제 당국자들 만나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북 메시지들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식량난, 경제난에 대해서 북한도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 지난 그 8차 당대회 때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의료 협력 같은 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 입장에서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남 관계를 이제 이야기할 때 대남 관계에 있어서 근본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를 이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행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 말한 그런 인도적 지원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중앙위 전원회에서 식량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제 명분을 가지고 미국과 적대시 관계도 해소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비핵화 문제도 이제 협의를 하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인도적인 협력이다. 이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본질적인 문제다,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당장 보십시오. 이제 식량난이 어려운데 아무리 두벌 농사를 하고 영농자재를 가지고 와봐야 그거는 내년의 문제예요. 당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식량 문제고 이게 바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제 생활의 문제란 말이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북한 인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뭔가 변화를 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지를 못하니까 이제 압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중앙위 전원회의를 3번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도저히 내부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이런 식량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과 대화의 그런 트랙으로 간다면 1차적으로 식량 문제를 북한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것보다는 뭐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성김 미국의 그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을 해서 한미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또 어떻게 이어갈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